제가 만약 오늘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시작한다면요. 물건부터 찾지 않을 거예요. 사업자 등록부터 제대로 세팅할 거예요. 왜냐면 쇼핑몰은 처음 사업자 낼 때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돈을 벌어도 앞으로 내는 세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대부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고 세금이 많이 나온 다음에야 세무사를 찾아오세요. 세무사님, 저 이번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뭐 절세할 수 있는 거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 등록부터 쭉 확인해보면 사장님 이거 처음 사업자 내실 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씀 드려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매출까지 발생한 뒤라서 제가 세무사여도 되돌려 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업장 주소 하나 잘못 정해서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세액 감면을 놓치는 분도 있고요. 가리가세자가 유리한지 아니면 일반 가세자가 유리한지 비교도 안 하고 그냥 사업자 내셨다가 부가세에서 손해보는 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될 것 같다고 나중에 할 업종까지 미리 이것저것 넣었다가 오히려 나중에 감면에서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쇼핑몰을 시작할 때 딱 몇 가지만 제대로 세팅해놓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내야 할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쇼핑몰 전문 세무사가 아니라 진짜 제 돈을 걸고 오늘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시작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려 볼게요. 주소는 어디로 할지, 간이가세자로 할지, 일반 가세자로 할지, 업종은 어떻게 넣을지, 그리고 친구랑 같이 시작한다면 공동사업자로 할지, 사업자는 언제 낼지, 가족이 같이 일한다면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제가 실제로 쇼핑몰을 시작한다면 처음부터 어떻게 세팅할지 전부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직 사업자 등록 전이시라면 사업자부터 덜컥 내지 마시고요. 이 영상 먼저 끝까지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장 주소입니다. 아마 쇼핑몰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그냥 집 주소로 사업자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주소부터 그냥 정하지 않을 거예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할 거예요. 온라인 쇼핑몰, 그러니까 통신 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중 하나입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로 이익이 발생한 연도부터 총 5년에 걸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핑몰이 잘 돼서 나중에 세금이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기 시작하면 이 감면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내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사업장 소재지예요. 창업 시기, 대표자의 나이,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사업자 등록하기 전부터 이걸 먼저 볼 겁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서도 사업이 정말 잘 되는 쇼핑몰 사장님이 계셨어요. 막 회사 다니면서 새벽마다 직접 포장하고 택배 붙이면서 시작해가지고 월 매출 3천만 원 이렇게 만드셨는데 사업자 등록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처음 사업장을 정할 때 창업감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업이 안 됐으면 사실 별 차이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사업이 잘 됐잖아요. 소득이 커질수록 놓치는 감면액도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다만 여기서 그러면 감면 많이 되는 지역에 공유 오피스 하나 얻어서 주소만 넣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됩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곳과 사업자 등록만 해놓은 곳이 전혀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만 보고 형식적으로 주소를 만드는 방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쓰면 개인정보 노출이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곳인지 창업 감면상 유리한 지역인지 개인정보 문제는 문제 없는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보고 사업장 주소를 결정할 겁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에 들어가는 주소 한 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가세입니다. 사업자 등록하려고 홈택스 들어가면 간이가세자냐 일반 가세자냐 선택해야 하죠. 여기서 쇼핑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세무사님, 뭐로 해야 돼요? 제가 쇼핑몰을 처음 시작한다면 저는 간이가세자로 낼 겁니다. 쇼핑몰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큰 시설 투자가 필요한 업종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간이가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간이가세자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을 파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품 재고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초기 투자금이 굉장히 크게 들었다고 해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까지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예상 매출과 초기 투자 금액을 놓고 어느 쪽이 실제로 유리한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세 번째는 업종입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이런 분들 진짜 많아요. 지금은 쇼핑몰만 하는데 나중에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것 같은데 그냥 업종 다 넣어 놓을까요? 저라면 안 넣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는 사업에 필요한 업종만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전혀 다른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면 그 새로운 사업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그 업종을 추가해 놓으면 새로 사업자를 낼 때보다 몇 년 손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넣어 놓자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실제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때 창업감면까지 확인하고 새로 사업자 세팅할 거예요. 이거 제가 실제 사례와 최근 국세청 해석까지 가지고 따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까 사업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 꼭 한번 보세요. 네 번째, 쇼핑몰 친구랑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 많죠. 한 명은 뭐 상품 소싱하고 한 명은 뭐 마케팅하고 우리 그냥 5대5로 사업자 내자. 저라면 바로 안 냅니다. 동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요. 창업감면까지 보고 결정할 겁니다. 사이가 오래갈 사이다 하면 더욱더 공동사업자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청년 창업감면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친구랑 사업한다고 일단 공동사업자로 넣고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이렇게 절대 안 합니다.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각자 기존 사업 이력이 있는지, 청년 창업 요건이 되는지, 지분은 어떻게 가져올 건지, 창업감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걸 먼저 확인할 거예요. 사업 시작할 때는 친구랑 반반 하는 게 제일 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동업은 사업자 등록부터 하기 전에 감면까지 한번 계산해보고 결정하세요. 이거 진짜 자세히 다뤄야 하는 주제라서 따로 다음 영상으로 준비할게요. 동업 계획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그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다섯 번째는 사업자 등록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아직 매출도 없는데 사업자를 왜 내요? 그래서 물건 다 준비하고 스마트 스토어 다 만들어 놓고 주문 들어오고 100만 원, 200만 원 매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업자를 내볼까? 하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실제 준비를 시작한다면 바로 사업자를 등록할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이 생기기 전에도 돈은 계속 나가거든요. 뭐 컴퓨터 사고, 카메라 사고, 조명 사고, 샘플 사고, 포장재 사고, 뭐 광고비도 씁니다. 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한 비용이라면 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챙겨야 하고, 부가세 역시 사업자 등록점 매입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등록 시기와 증빙 등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처음 돈을 쓰기 시작한 때부터 사업자 등록 시점과 증빙을 같이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적자가 났다고 어차피 적자인데 신고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쇼핑몰을 시작했다면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근로소득과 합쳐지면서 연말정산 때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상계할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요건을 갖춘 결손금은 이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나오기 전부터 쓴 비용도 버리지 마세요. 사업 초기 비용부터 제대로 기록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쇼핑몰이 처음에는 혼자 할만해요. 근데 주문이 조금씩 늘어나면 포장할 사람 필요하고 송장 붙일 사람 필요하고 CS 해줄 사람도 필요해집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굴 부르죠? 가족입니다. 남편한테 이것만 좀 포장해줘. 어머니한테 이거 송장만 좀 붙여줘.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이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 대가로 돈까지 지급하고 있다면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실제 근무 내용과 급여 지급 내역을 갖추고 인건비 신고가 가능한지 검토할 거예요. 사업을 위해 실제 발생한 인건비라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다만 가족이니까 그냥 월급 500만 원씩 비용 넣으면 되겠네? 이건 아닙니다. 실제로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제로 급여가 지급됐는지, 급여 수준이 합리적인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정기적으로 일을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인건비 처리도 같이 생길 겁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 쇼핑몰을 처음 시작한다면 첫 번째, 사업장 주소부터 창업감면을 확인하고 정할 겁니다. 두 번째, 간이가세자와 일반 가세자 중 뭐가 유리한지 계산해 볼 거고요. 세 번째, 미래에 할 업종까지 미리 이것저것 추가하지 않을 겁니다. 네 번째, 친구와 동업한다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창업감면부터 확인할 거예요. 다섯 번째, 사업을 준비하면서 돈을 쓰기 시작할 때부터 사업자 등록 시점과 증빙을 챙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 실제로 일을 도와준다면 인건비 신고까지 챙길 겁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전부 세금 신고할 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하는 일이에요. 특히 쇼핑몰은 처음에는 매출이 작으니까 세무사는 나중에 매출 커지면 써야지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업 초기에 방향을 한번 잘못 잡으면 매출이 커질수록 그 차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세무사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물어봤을 때 신고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업이 커지기 전에 먼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세무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이 세무사가 정말 내 사업을 챙겨줄 사람인지 그냥 신고만 해주는 사람인지 상담하기 전에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세무사를 고르면 되는지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아래에 남겨드릴 테니까 꼭 제가 아니더라도 이 영상 참고하셔서 좋은 세무사 만나길 바라겠습니다.